안녕하세요. 저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76세 이춘자입니다. 매일 5시면 일어나서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준비해요.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아이 셋을 혼자서 키우느라 정말 정신없었지요. 이 가게는 저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이제 대기업 팀장이 되었고 며느리 수연이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손자 하진이는 스타트업을 한다고 하네요. 모두 잘 되어서 기쁩니다. 제가 이 가게로 가족들을 뒷바라지한 보람이 있지요. 그런데 어젯밤 하진이가 전화를 했어요.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손자가 결혼한다니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내 품에서 키운 아이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민호네 집에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이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민호네 집은 30평짜리 아파트예요. 전세 자금을 보태줘서 장만한 집이죠. 수연이가 과일을 깎아서 내오네요. 어머님, 하진이 결혼 이야기 들으셨죠? 응, 깜짝 놀랐어. 언제 하는 거야? 다음 달이에요.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진이는 어디에 있냐고 물었더니 요즘 회사 때문에 바쁘다고 하네요. 민호가 이어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말씀 드릴 게 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결혼식에 뭐가 필요한지 얘기해봐.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할게.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혼수 준비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서요. 혹시 가게 권리금에서 조금만. 아,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면. 하진이가 좋은 여자 만났는데 신부 쪽에서 기대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어머니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손자 결혼인데 뭘 알아보고 연락할게. 그런데 결혼식은 언제 어디서 하는지 물었더니 강남의 웨딩홀이라고 합니다. 규모가 좀 크다고 하네요. 어머님도 물론 오시고요. 그래, 당연히 가야지. 그런데 며느리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 옷 그대로 오실 건 아니죠? 이 옷? 뭐가 문제야? 웨딩홀이 좀 고급스러운 곳이라서요. 어머님 스타일에 맞는 좋은 옷 하나 장만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구나. 그럼 뭘 입어야 하지? 제가 함께 가서 골라드릴게요.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품이 있는 걸로요. 수연이와 백화점에 왔어요. 여기 옷들은 참 비싸네요. 내 한 달 가게 수입보다 비싼 옷도 있어요. 어머님, 이 정도면 어떠세요? 너무 튀지 않고 단정하죠? 좋네. 그런데 이거 얼마야? 100만 원이에요. 좋은 브랜드거든요. 100만 원 그래도 손자 결혼식이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축하 인사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진아, 결혼 축하한다. 언제
한번 만나자. 감사해요. 할머니, 그런데 요즘 너무 바빠서 결혼식 끝나고 만나요. 전화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부담스럽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손자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인가요? 어린 시절 내 품에서 자던 아이가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는데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아요. 초대장도 아직 안 주었고 정확한 일정조차 모른 채 혼수금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니 말이에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가게 권리금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빼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꺼내는 일이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은행 직원이 정기예금을 해지하면 이자가 깎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하시겠어요? 네, 해주세요. 손자 결혼 자금이에요. 수연이에게 돈을 전달하러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하진이도 고마워할 거예요. 그런데 수연아, 결혼식 때 내가 뭘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님은 그냥 편히 계세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그래도 뭔가 해야지? 반찬이라도 준비하고 싶은데 정말 신경 쓰지 마세요. 웨딩홀에서 다 해요. 결혼식 당일 아침 100만 원짜리 옷을 입어봤습니다. 그래도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40년간 앞치마만 두르고 살았는데 이런 옷이 어울릴 리가 없겠지요.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식장 주소입니다. 2시에 시작하니까 1시 30분에 오세요. 보통 결혼식 준비는 아침 일찍부터 하는데 왜 나에게는 1시 30분에 오라고 할까요? 웨딩홀에 도착하니 정말 크고 화려하네요. 다른 가족들을 보니까 모두 잘 차려입고 품이 있어 보여요. 나만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르신, 누구 결혼식에 오셨나요? 정아진, 제 손자 결혼식이에요. 아, 정아진 씨, 신랑 측 가족분이시군요. 지금은 사진 촬영 중이라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창문 너머로 보니 하진이가 정장을 입고 신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어요. 양쪽 부모님들도 함께인데 나는 왜 안 불렀을까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민호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죄송해요. 사진 촬영이 길어져서. 나도 사진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미 다 찍었어요. 가족 사진은 따로 또 찍을 거예요. 따로? 네. 신부 측 가족과 신랑 측 가족을 나누어서 계속 기다려도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아요. 하진이도 지나가면서 인사만 하고 마치 제가 투명인간인 것 같아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저는 맨 뒤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앞쪽에는 신부 가족이, 신랑 측 가족도 앞자리에 있네요. 왜 나는 여기 앉아야 하는 걸까요? 피로연 시간, 신랑 신부가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해요. 제가 앉은 테이블에도 왔지만 1분도 안 되는 인사뿐입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사진도 찍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모든 가족이 모여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저는 또 빠져 있어요. 어머님, 집에 가세요. 저희는 뒤처리할 게 있어서. 나도 도와줄게.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아니야. 지하철 타고 갈게. 집에 돌아와 100만 원짜리 옷을 벗고 청소 입던 옷을 입으니 마음이 편하네요.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 40년간 단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제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나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껴질까요? 내가 부끄러운 걸까요?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결혼식 생각이 납니다. 그때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제 좀 나를 위한 삶을 사세요. 그동안 자식들만 생각하고 사셨잖아요. 나를 위한 삶이 뭔데? 가게도 정리하시고 편히 쉬세요. 저희가 용돈 드릴게요. 가게를 정리하라니 제 삶의 터전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40년간 서 있던 자리를 떠나라는 거죠. 마치 짐처럼 부담되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날 밤 인터넷에서 노인 법률 상담, 재산 관리를 검색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잠을 자고 일어나니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며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받고 싶었어요.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받고 싶은데요. 어떤 상담인가요? 재산, 정리 그런 거요. 혼자 사는 노인이 알아둘 것들. 다음 날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하네요. 안녕하세요. 윤지호 법무사입니다.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저는 이춘자라고 해요. 반찬 가게를 하는데 재산 정리를 하고 싶어서요. 가족들은 가게 정리하고 쉬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일할 수 있어요. 법무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재산과 생활에 대한 결정권은 어르신께 있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강요할 수 없어요. 가게를 계속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어요. 가족이 아닌 다른 삶이 있을 수 있다니. 법무사님은 이어서 가게 매각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 주셨어요. 작은 집을 구하고 남은 돈은 안전하게 관리하며 매월 생활비를 쓰는 방식, 그리고 시니어 프로그램 참여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경험을 쌓는 방법까지. 집에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가게를 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무섭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다음 날 가게를 열고 바라보니 40년간 서 있던 자리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혹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뭘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윤지호 법무사와 함께 새로운 집을 알아봤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편안하고 시장과 평생학습센터도 가까워요. 쿠킹 클래스, 독서 모임, 컴퓨터 강좌,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사하는 날, 40년간 살던 집을 떠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요. 민호와 수연이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하진이는 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봐요. 새로운 집에서 첫날 밤 창밖을 바라보니 새로운 동네가 보여요.
아직은 낯설지만 천천히 알아가면 되겠죠?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어머니, 할머니가 아닌 그냥 이춘자로 살아보고 싶어요. 76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평생학습센터에 가봤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라 떨렸지만 사람들은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시니어 쿠킹 클래스, 독서 모임, 걷기 동호회, 컴퓨터 수업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 쿠킹 클래스에 참여했어요.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요리를 배우며 웃고 떠드는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3개월, 아침 산책, 쿠킹 클래스, 컴퓨터 수업, 독서 모임, 자원봉사 바쁘지만 충실한 하루를 보내요. 가게를 할 때보다 덜 피곤하고 마음은 훨씬 편안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러분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 새로운 시작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76세 이춘자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